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네, 오늘은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원컷으로 편집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알게 모르게 할 것도 많고 정말 알게 모르게 그냥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촬영하고 있고 현재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제가 늘 강조했었던 이더의 머지 업데이트가 실행이 됐고 이 비탈릭의 트위터를 보면은 마침내 우리는 이더를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머지 업데이트가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CPI 발표로 선반영이 됐었고 상승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냥 양봉의 그냥 시가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한 1600달러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관찰을 할 때는 앞으로 차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단기 상승 추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세에서 지지를 나타내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것을 그냥 지켜준다면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추세선을 그냥 지켜주면서 이런 상승 파동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추세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라고 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가격은 이 가격 있죠. 1350달러부터 1400달러 이 가격을 이탈을 하는지 주요 쟁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 이더 머지 업데이트는 하락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상승분이 커서 이렇게 상승분이 커서 다시 이러한 상승분이 작아서 하락분도 크지 않을 것이다 예상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것을 설명해 놓는 뭐 사이트 등 뭐 그런 것들이 정확한 스냅샷 시간 이 일정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에서 공개를 안 했고 스냅샷이 언제다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냅샷을 지금은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스냅샷 일정이 공개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9월 말 9월 30일 또는 뭐 10월 1일 아니면 뭐 9월 25일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스냅샷 일정이 길게 형성될수록 그 직전의 상승장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이벤트로 좀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이 스냅샷이 언제 공개가 되고 언제인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1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냅샷이 앞으로는 좀 중요해질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말을 하겠죠. 우리는 이미 뭐 언제 찍었다. 뭐 그러면은 제가 말한 부분이 실현은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확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때 1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 길이가 너무 짧고 신뢰성이 많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차트에서 지금 그려져 있는 차트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RSI상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상승 관점을 관찰하는 시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고 그게 15일자 새벽 3시 그죠? 오전 3시에 저점을 내려주는 차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RSI가 올라가는 차트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 힌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승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롱을 어떻게 먹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점하고 저는 동일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하는 차트는 물론 상승 관점을 만들어서 상승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런 횡보 구간을 가져가는 게 여기서는 여기로 표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을 가져가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선을 그리기에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이미 하락 추세선은 벗어났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횡보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 관점이 뚫리는 그 시점 어떻게 보면은 저항, 이 횡보 구간의 저항을 뚫어내는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으로부터는 변곡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점을 확인을 했으니까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기는 사실상 하락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 하락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꺾이면은 다시 V자로 나오겠죠. 스토캐스틱은 이 시기에 맞춰서 스토캐스틱은 움직일 것이고 다시 하락 시기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림은 아마 이번 주말까지 상승세를 가져가는 시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주말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락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네, 약간 그림을 조금 길게 그렸는데 저는 19일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일, 20일부터 이런 하락 관점을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주말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상승 관점으로 변곡점을 체크를 했고 시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상승 관점을 적용받는 시기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진짜 갑자기 하락을 하는 시기라면은 제가 말하는 게 이치에 맞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19일과 20일까지는 상승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직전에 고점에 형성된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제가 파동 형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네. W자로 그리고 M자로 그렸을 때 저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거라고 봤어요. 이때 상승의 힘이 좀 나오고 반대로 본다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하락의 힘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19일과 20일을 좀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일차 매도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여기서 1차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30% 비중을 말했죠. 저는 굳이 매도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에 더블 바텀을 찍고 상승할 그런 생각도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 구간에서는 1차 매수로 30% 비중을 두고 가겠다. 이 관점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좀 단타를 치시거나 스캘핑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9일과 20일 있죠. 이게 만약 더블탑 형태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뭐 단타건 뭐 스윙이건 간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손절가나 좀 관점이 뭉개지는 시기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기는 21선 위로 5일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이걸 타고 흘러가야 되겠죠. 21선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변동 구간을 안 가져갈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다면은 5일선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때가 이제 스탑로스를 체크하는 시기예요.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이동평균선상 21선 가격을 보세요. 지금 20.2K에 형성이 되어 있죠. 뭐 미래가 되면은 뭐 20.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이동평균선을 5일선이 깨고 종가를 만들어 주는지 그게 스탑로스로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한 1K 정도 약간 격차가 있고 이 20일선을 밟고 올라간다면은 제 관점이 유효한 것이고 아니라면은 사실상 보유를 할 약간 단타적으로 보유할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60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 단기 이평선 또는 중기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면은 뭐예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 형성되니까 하락을 받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그림도 되겠지만 마치 꺾이고 난 다음에 하락세를 받았던 시기도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평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지난 장과 앞으로 나오는 장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도 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아까 봤었던 것들을 좀 보충을 할게요. 아까 19일과 20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9에서 20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일정이 어떤 일정과 겹치죠? 22일. 네. 이게 FOMC 스케줄은 20일, 21일이 있고 그렇다면 22일에 새벽 오전 4시경에 기자회견과 금리 결정, 파월의 연설이 있겠죠. 이 시기랑 겹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매우 좀 메리트 있는 매도 구간, 분할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매매를 한다면은 다음 주 목요일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FOMC 일정이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외우기에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시나리오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제가 좀 이득을 보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이평선을 뭉개다든지 아니면은 저점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그 당일 영상에 다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멤버십에 해당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되신 분들 아마 3강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제가 3강 스토캐스틱에 관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촬영하고 회사 좀 내부 상황하고 바쁜 시기가 겹쳐서 약간은 좀 딜레이 되는 점은 여러분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를 드릴게 앞으로 과정이 많아요. 스토캐스틱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평선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4개를 융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매매일지에 관해서 제가 작성했던 것도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락 다이버전스도 내용도 나오겠지만 이건 다른 분들이 작성을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11분에는 롱관점으로 봤었고 이때 매매를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 6시 경에는 이 상승 관점이 꺾여서 일봉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고 나머지 5분, 30분봉, 1시간, 4시간 분봉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 실제 진입한 타점이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손절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타점을 전달하는 게 아님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아주 예전에 운영을 했었던 곳에서는 타점을 진입하고 제 관점대로 매매를 했지만 멤버십은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실력 발전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과연 너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시기다.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배워간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선물방은 제가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지는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려면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이 지금 다 찼는지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유효한지 그거는 제가 경영팀에서 안내받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